보물섬 구화병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다. 지영수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는데 DNA가 회장님과 일치하며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의 유일한 아들임이 드러났다. 동주야, 내가 이제 대상그룹의 회장이야. 난 치매가 와서 더 이상 그룹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아니, 회장님? 제가 어떻게 대상그룹의 회장이 됩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갑작스러운 차강3의 말에 서동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차강3는 단호한 표정으로 서동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동주야, 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왜냐하면 내가 바로 나의 친손자이기 때문이지. 그동안 나도 몰랐던 너의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마. 그러니 넌 명분도 능력도 모두 갖춘 대상그룹의 회장이 될 자격이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서동주가 차강3의 친손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대상그룹의 회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서동주는 차강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나몬이 들어있는 타래과를 먹어버렸다. 그는 선천적으로 시나몬 알레르기가 있어 시나몬이 들어간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갈 정도로 조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장선은 일부러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나몬이 들어간 타래과를 준비했다. 만약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타래과를 먹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동주는 타래과의 향을 맡자마자 강한 시나몬 향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허일도의 시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이, 이 타래과마저 장선이 차려놓은 함정이라니. 저 미친 영감탱이가 집요하기도 하구나. 서동주는 속으로 장선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끝없는 집착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뻔히 함정인 걸 알면서도 타래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서동주는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순간 눈앞에 연암이 앉아 있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모습을 깊이 새기기 위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타래과를 억지로 씹어 삼켰다. 역시나 서동주의 시나몬 알레르기 반응은 금세 나타났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퍼지더니 얼마 가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병원에서도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재벌가에서 실려온 환자인 만큼 병원의 최고 실력자들이 나섰지만 모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도 생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차강3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내가 이 병원 설립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내 가족 하나 못 살려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자고 그 많은 돈을 후원한 거잖아. 돈이 얼마가 들든 무슨 방법을 쓰든 반드시 살려야 해. 차강3는 병원장을 향해 거세게 압박했다. 비록 서동주가 자신의 친손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서동주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특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서동주의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과거 자신도 시나몬이 들어간 빵을 모르고 먹었다가 온몸이 붉어지고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병원장은 차강3 앞에서 주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 환자의 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위세척을 진행해 몸속의 시나몬을 제거하겠지만 한번 악화된 간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니 얼마 전에도 응급실에 실려왔던 적이 있더군요. 그 때문에 지금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의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환자와 혈연 관계가 있는 가족분이 계신가요? 혈연 관계? 차강3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들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평소 서동주의 친형처럼 그를 잘 따르던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연 관계라고 하면 아마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네스 수녀님밖에 없을 겁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면 간 이식이 안 된다는 건가? 돈을 많이 주면 기증자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차강3는 불만스럽게 의사에게 물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혈연 관계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성 상태에서는 가까운 가족이 간을 이식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간 이식이 필요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혹시라도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니 미리 공여자를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연 가족이 없다면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강 삼는 답답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건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그때 강천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중 한 명이 간을 기증하면 되겠네? 차강 삼는 곁에 있던 허일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허일도는 차강 삼의 눈길을 피했다. 자신이 총으로 죽이려 했던 서동주를 간까지 떼어주며 살린다고? 말이 안 되지. 허일도의 그런 태도를 본 차강 삼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저놈은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은 절대 안 하는군. 그때 뜻밖에도 연암이 벌써 의사 앞에 나서서 자신이 서동주에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결혼까지 한 손녀가 저런 결정을 내리자 차강 삼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서동주를 살리는 일이 급했다. 그럼 동주한테 간 기증해 줄 사람은 은나랑 나 둘이 되는 거네. 차강 삼의 말을 들은 의사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차강 삼는 단호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이라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다루려면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다. 차강 삼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는 결국 체념하며 말했다. 환자가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우선 두 분이 응급 상황에서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사는 처음부터 차광철 회장이 연세도 많고 서동주와 혈연 관계도 아니기에 간 기증이 힘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생체 간이식의 경우 혈연이 맞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결국 간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다. 그렇게 차강3과 여운남의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 먼저 검사를 받은 여운남은 혈액형부터 부적합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차강3의 경우 혈액형이 서동주와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산삼보다 좋다는 특급 날계란과 소주 반 잔을 마셔온 덕분인지 그의 간 상태는 웬만한 30대보다도 건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추가 검사에서도 차강3은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조직 적합성 교차 검사 결과마저 아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차광철 회장이 건강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건 서동주가 차강 회장의 아들이거나 손주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의사는 의심을 품으며 차강 3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서동주 환자가 회장님이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되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평소 서동주를 각별히 생각하시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일치하는 공통점이 발견되는 건 제 의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차강 3는 황당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에이, 내가 아무리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어도 내 자식이었으면 내가 다 알고 있었겠지. 그래도 서상무 같은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서상무는 내 손주가 아니야. 그러나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젊은 날 회장님도 모르게 뿌려진 씨앗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강 삼는 의사의 말을 농담처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동주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말이 싫지만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래, 맘대로 해봐 라고 허락했다. 그러나 가볍게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차강 3도 몰랐던 진실? 유전자 검사 결과 서동주는 차강 3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강 3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그는 본처 외에 다른 여자를 품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가질 정도로 무책임했던 적은 없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차강 3과 서동주의 존재를 몰랐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서동주의 어머니는 바로 차강 3과 그의 아내 우성숙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기 때문이다. 운명을 바꾼 공비서의 욕망. 우성숙은 차강 3과 결혼할 때부터 몸이 약했다.
그 때문에 그녀를 대신해 대상그룹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공비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비서는 욕심을 품었다. 가난했던 그녀는 자신이 노비처럼 일하며 살아온 삶을 자신의 딸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마침 그녀는 차강 3의 딸과 같은 시기에 딸을 낳았다. 어차피 나는 여기서 평생 집사로 살겠지만 내 딸은 부족함 없이 회장의 딸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공비서는 차강 3의 딸을 데려와 몰래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진짜 차강 3의 딸은 입양 보내버렸다.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양된 아이는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운남의 아버지인 여수호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조사 끝에 자신이 대상그룹의 공비서에 의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교 친구였던 여수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할머니를 찾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공비서의 음모와 허일도의 배신. 공비서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입양 보냈던 차강 3의 친딸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 거야. 그녀는 결국 성현 서동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때 공비서는 허일도를 떠올렸다. 너 아직도 차덕희를 사랑하지? 여수호가 사라지면 차덕희와 결혼하게 해주겠어. 공비서는 허일도를 이용해 여수호를 제거하려 했고 성현도 같은 차에 타고 있도록 계획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성현은 기억을 잃은 채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차강 3가 서동주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철저히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시간이 흘러 서동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다. 차 사고 당시 허일도가 범인이었으며 그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공비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차강 3는 자신이 찾던 진짜 후계자가 서동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신의 어린 아들 차선우보다도 능력 있는 서동주에게 대상그룹을 물려주기로 결심한 차강 3. 그리고 그는 치매 치료를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